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웅태선입니다. 오늘은 공격과 수습에 관한 함정수 착각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격과 수습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 공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편 돌에 될 수 있으면 붙이지 않는 게 바둑의 기본 원칙이죠.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수습을 잘 하려면 상대편 돌에 또 역시 반대로 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또 공격에도 공격은 날일자로 하라는 이런 바둑격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보통 상식적인 그런 아주 광명정대한 방법인데요. 이 함정수 착각수에 등장하는 수법은 이런 데서 크게 벗어나서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상대편이 의표를 찔러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상대편의 의도를 정확히 응수를 하는 그런 예를 바둑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과 수습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수법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화점 바둑에서 많이 등장하는 형태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모양을 보면은 102점이 곤마 상태입니다. 지금 상당히 약해 보이는데요. 이 100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보통은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둬서 조금이나마 여기 근거를 좀 마련하는 수를 두는데요. 그러면 흙이 근거를 뺐고요. 다음에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바둑이 많이 두어지죠. 이 정수로 두어지는 방법인데요. 다음에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계속해서 백이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근거를 좀 더 마련하려면은 아래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은 이제 흙이 이렇게 붙여서요. 다음에 이렇게 두는데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 다음에 젖혀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을 향해서 늘어둔다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보다는 좀 근거를 더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불만인 것은요. 이쪽 흙집이 완벽하게 집으로 굳어진 겁니다. 백은 이쪽 흙집을 완벽하게 굳혀주기가 좀 불만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러한 경우에 상식으로 두어지는 이러한 수를 외면하고 이렇게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이르게 이 선에 달렸으니까 흙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뜻밖의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까요? 우선 제1감으로 이렇게 후퇴를 하는 것은요. 이것은 상당히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하나 끊어 놓는 수가 선수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은 백이 시원하게 집 모양을 갖추게 되죠. 게다가 또 손을 빼면은 단수를 쳐서 이 한 점이 잡히니까 흙이 후수까지 됩니다. 흙집도 많이 파괴되고 백은 아주 크게 살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서 이렇게 응수하는 것은 그야말로 함정수에 걸려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퇴하는 것은 좋은 수가 아니고요. 그럼 강하게 한번 막아볼까요?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으면 당연히 백은 젖힙니다. 젖혀서 이 한 점을 잡는데요. 이 한 점을 이렇게 잡은 후에 흙이 이쪽을 보강을 하면 이 102점은 지금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쪽을 백이 둔다면 이 흙 2점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흙의 입장에서 상당히 본의 아닌 결과라고 하겠죠. 지금 이 백을 공격해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미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두는 것이 지금 별로 흙한테 좋은 결과가 오질 못했습니다. 그럼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서 흙은 이렇게 치받는 수가 좋습니다. 이 치받는 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가는 게 기세라고 볼 수도 있죠. 나가면 흙은 막습니다. 막으면 이제 끊는데요. 이 이후 접전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 이후에 흙은 이렇게 늘게 되고요. 계속해서 백이 이 흙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늘어서 이 상태에서는 백이 더 이상 흙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백이 무리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쪽을 막으면은 이렇게 뚫어서 이 두 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맞보기가 돼서 백의 다음 응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두면은요. 이때는 이렇게 넘어가서 다음에 이쪽 흙 두 점을 잡는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늘어서요. 백은 양곤마가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백은 굉장히 괴로운 그런 바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치받아서 두면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요. 나가는 수가 좀 무리로 보이니까 이렇게 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아서 이와 같이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처음에 그대로 이곳을 둔 것보다는 그래도 근거를 좀 마련해서 함정수를 썼습니다만 그런대로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흙도 이와 같이 침착하게 지켜서 아주 만족인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보면 함정수에 대해서 흙이 침착하게 응수를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모양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의 공격에 대해서 백이 이렇게 달린 수는 일종의 게릴라전 같은 응수인데요. 빨리 살면서 이쪽 흙집을 파괴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치받는 응수가 가장 간명한 응수고요. 백이 나가는 것은 흙이 젖히는 반격으로 백이 만만치 않은 결과가 됩니다. 백은 당연히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막아서 이 백을 다음에 이렇게 지켜도 또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치받아서 막는 응수를 기억하신다면 백의 함정수에 대해서는 무난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격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이 함정수에 등장하는 수법은 보통 정상적인 모양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실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는 아까 설명드린 그 형태에 백이 수습을 한 그런 모양이죠. 여기서 흙이 백을 공격하는 그런 수법을 알아보는데요. 지금 흙이 이곳을 젖혀 있는 게 귀의 집을 확보를 하면서 이 집을 확보를 했죠. 그러면서 이 백을 공격하는 수인데요. 백의 모양이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거의 살아있는 그런 형태가 돼서 귀는 확보를 했지만 흙이 조금 불만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좀 더 강력한 공격수가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빈 삼각이지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가 상당히 강력한 함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은 이렇게 막기가 쉽죠. 상대편이 빈 삼각도 두고 하니까 이렇게 막기가 쉬운데요. 이 다음에 흙한테는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를 당하면 백이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백은 이곳이나 이곳 둘 중에 하나 수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백이 이쪽으로 있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는 끊는 맛도 있고요. 또 그것이 안 되면 껴붙여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쪽 흙집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백은 이쪽을 이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경우에는 흙이 귀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럼 아까 그대로 젖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백 모양이
파괴가 돼서 굉장히 백이 괴로운 모양이 됐습니다. 또한 귀도 전부 집으로 확보하는 데 흑이 성공을 했죠. 이 치중수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를 하면 흑이 아주 즐거운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응수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응수하는 수는 이렇게 끊겨서요. 아까 얘기 드린 이쪽의 단점이 다 없어지고요. 그 대신 귀는 백이 이렇게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받아두면은요. 이 백이 아직도 집 모양이 없는 그런 곤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두 점도 잡히고 귀도 별로 크게 파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흑으로서는 아주 대만족인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빈삼각이지만 흑의 공격이 아주 훌륭하게 성공을 한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백은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까요? 지금 빈삼각이라고 해서 바로 막았더니 치중을 당해서 곤란했습니다. 여기서 백은 할 수 없이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요. 다음에 흑이 이렇게 젖혀 이으면 아직도 백 전체가 두 집이 없어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빈삼각이긴 하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함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이 잘 응수를 해도 공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때로는 유력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백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막아서 치중을 당하는 것은 흑의 함정수에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수습을 한 이후에 이번에는 이제 흑이 백을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는 수법을 이제 알아보는데요. 여기서 이 빈삼각이 생각하기 어려운 공격의 급소가 되는 겁니다. 흔히 빈삼각을 두지 말라고 하니까 이 수를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만일 맞게 되면 그 빈삼각의 수는 대단히 좋은 수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치중하는 수가 계속되는 아주 날카로운 노림수죠. 여기서는 백이 아주 곤란합니다. 이쪽을 두는 것은 이 두 점이 잡혀서 이쪽 약점이 다 없어지니까 백이 곤란해지고요. 또 이쪽 약점을 보려고 두 점을 살리면 이번에는 귀로 넘어가서 귀의 집이 알뜰하게 전부 확보가 되고 또 백 자체도 아직 곤마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는 흑이 아주 대단히 유리한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도 이 빈삼각의 공격수에 대해서는 바로 막으면 치중당해서 함정에 걸리는 거고요. 이렇게 늦춰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늦춰서 받더라도 귀를 이렇게 지키면서 공격을 한다면 아직도 백이 미생이기 때문에 흑은 상당히 유리한 바둑을 앞으로 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범한 공격수로 상대편을 공격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심오한 어떤 상대편에 대한 함정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실전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 형태는 실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렇게 눈목자 굳힘에서요.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젖히면은 늘고요. 흑이 이은 다음에 이렇게 두 칸을 벌린 그런 형태죠. 실전에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다음에 흑이 이 백을 공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밀어가는 수가 평범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공격수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백은 기뻐서 이렇게 젖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젖히면 이렇게 같이 젖히고요. 이렇게 늘어두면은요. 공격을 했다고 하지만 백집이 상당히 통통해졌죠. 근거가 훨씬 집 모양이 커졌기 때문에 아주 근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이 안심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음에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간 공격은 이 수를 내다본 아주 날카로운 그런 공격수라고 할 수 있죠. 이 수를 노린 함정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응수하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서요. 그야말로 한 집도 없는 그런 곤마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으면 다음에 이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수가 아주 날카로워서요. 백이 반발을 못합니다. 여기를 차단을 하면 끊겨서 한 수 부족으로 백이 잡히는 그런 빅을 맞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붙이게 되면 백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단수를 당해서는 모양이 너무 위축이 됐죠. 모양이 상당히 위축이 돼서 그야말로 함정수에 톡톡이 걸린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백의 응수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준다고 해서 집 모양을 이렇게 넓힐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침착하게 늘어두는 게 함정수를 피하는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둔 다음에 흙이 이렇게 봉쇄를 하면 그때는 언제든지 젖혀서 이렇게 호구 치면은 여유 있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근거를 이렇게 위협하면은요, 막는 수 선수가 되고 이렇게 뛰쳐나가면 더 이상 크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왔을 때 집 모양을 넓히는 게 보통이지만 이 수는 오히려 함정수에 걸리고 이렇게 늘어야 그 흙의 함정수에 벗어나는 그런 정확한 응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양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 모양하고 비슷한 형태 급소가 있는 모양인데요. 백이 이 수로 이렇게 붙여서 두면은 금방 살게 됩니다. 이렇게 두고 흙이 이으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 대신 이쪽이 흙집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백이 그것을 꺼려해서 이 선으로 이렇게 달린 겁니다. 이쪽 집을 좀 더 부시고 살자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밀고 나가서 이것은 흙이 재밌는 결과가 안 되죠. 흙이 아주 손해보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경우 흙이 어떤 좋은 공격의 급소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아까 보신 그 급소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치중수가 아주 날카로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지켜서요. 여기를 둬도 여기 한격의 급소가 있어서요. 백이 아주 곤란하죠. 백은 이쪽으로 연결하는 수를 생각하겠는데요. 일단 가뒀지만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수가 또 백을 상당히 괴롭히는 한 수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요. 같이 끊어서요. 이 수상전에서는 백이 한 수 부족으로 잡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결과가 되는데 흙은 4수고 백은 3수죠. 백이 잡힙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를 붙이면 백은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두고 흙이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흙이 이렇게 넘어가서는 백이 이쪽의 집 모양이 전부 파괴돼서 계속해서 곤마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상대편의 급소를 정확히 짚어가면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전에 잘 응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실전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실 실전 예는요. 일본 명인전에서 조치훈 구단과 요다 구단이 격돌한 그런 바둑입니다. 조치훈 구단이 흙을 잡고 요다 구단의 공격하는 함정수를 멋지게 벗어난 그런 바둑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둑이 흙의 실리가 좋은 그런 형태라고 있습니다. 흙이 세 기를 아주 크게 집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백은 상당히 두터운 모습이고 중앙의 흙이 좀 약합니다. 아직 곤마 상태고요. 이제 초점은 지금 이 하변에 이쪽에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백이 이렇게 젖혀온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아주 지금 괴로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흙이 자칫하다가는 바둑이 여기서 흙이 죽어서 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때려내서는요.
이렇게 늘어서 이 흙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쪽을 끊는 반격이 흙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인데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계속 단수 치면 촉촉수로 전부 잡히게 되죠. 이렇게 촉촉수가 되는 게 흙의 고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흙이 이쪽을 촉촉수를 피하기 위해서 선수를 해놓고 나와서 끊는 거는요. 이번에는 백이 이쪽으로 단수를 쳤어요. 역시 이 흙두점이 그대로 잡히니까 백이 그대로 흙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흙이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흙이 멋진 타겟의 수를 뒀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요. 이렇게 붙인 수가 아주 멋진 수였습니다. 이 붙인 수가 흙을 괴롭히는 요다 구단의 함정수를 피하는 그런 멋진 타겟의 한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 그때는 때려내고요. 끊어가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단수치고 중앙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탈출을 하면은 이쪽 백이 두텁기 때문에 계속 몰아서 공격을 하고 싶지만 이쪽을 흙한테 허락하면은 이 석점이 오히려 잡히는 결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쪽을 젖혀서 이 5점이 공배가 메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흙을 공격하는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으로 탈출을 하면 백은 흙을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붙였을 때 할 수 없이 백은 이쪽을 이었습니다. 잇고 흙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둬서 이 한 점을 흙이 잡음으로 해서 수습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백은 이쪽 선수를 하고 중앙세를 잘 살려서 승부를 했습니다만 이 바둑은 흙의 석집반승으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흙이 수습을 아주 멋지게 해서 승부를 결정지은 그런 예를 보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역시 상대편의 함정수를 현명하게 벗어나는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공격 방법을 잘 보셨습니까?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유청혁 구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을 잘하려면 상대편의 약점을 잘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요. 스스로의 약점을 잘 살펴야 단단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아마추어 여러분도 이러한 면을 잘 실전에 응용하신다면 정말 멋진 공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실전에 잘 응용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